자, 오늘 얘기할 거는 연력학인데요.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연력학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죠? 우리가 지금 물리 원에서 연력학은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누구를 보는 학문이야? 액체. 기체. 기체죠. 기체를 볼 거예요. 멀리 포기. 오케이, 멍청. 빵이야. 기체를 볼 건데 지금 여기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좀 책이랑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잘 따라와야 돼. 그리고 좀 빌드업을 길게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천천히 잘 따라오면 돼. 오늘 목표는 연력학 제1법칙만 끝내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2장 할 거야. 2장 3장 정도만 딱 하고 끝날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들으시면 돼요.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많이 다뤘던 물질이에요, 실제로는. 오히려 우리가 고체 같은 경우는 잘 안 다뤄. 고체가 기체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워. 너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연구를 하게 되면은 고체는 성질이 너무 많아서 힘든데 기체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성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체는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 SiO2로 이루어진 주산염 삼연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랑 아니면 이제 금속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금속들이랑 성질이 완전 달랐지. 그리고 공유 결합 물질들도 다 성질이 다르고 그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인 성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부분 묶어서 봤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기체 상태가 되었을 때 공통 성질들이 전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웠던 온도와 관련된 애들을 먼저 확인을 할 거예요. 온도. 자, 온도는 무엇일까? 일단 너네들이 개념으로 꽉 잡고 가야 되는 게 온도와 열. 요거 2개는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온도는 무엇이죠? 열 측정하기 위한. 그냥 진짜 열을 측정하기 위한 무언가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얘는 열을 측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차고 뜨거운 정도를 측정한 거야. 근데 참 말이 어려워. 왜 온도를 열 에너지의 측정 단위로서 얘기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은 정확하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차갑고 뜨거운 것이랑 열 에너지랑은 하나도 관계가 없어. 아주 미약한 관계가 있어. 우리가 우주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가 우주에 이렇게 서 있어. 우주에 서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우주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둥둥 떠 있어. 여기에 어떠한 하나의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어떻게 될까? 다 죽어요. 다 죽겠지. 여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자, 여기에 달이 있어. 달이 저렇게 큰가요, 태양이? 원근감을 살렸다고 생각해주세요. 달이 있어. 그럼 난 어떻게 돼? 얼어 죽어요. 이러면 이제 틀린 거야.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열이라는 것과 온도라는 걸 여기서 이제 구별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물체의 온도 변화의 원인이라고 얘기해요. 씨, 갑자기 이해할 수 없게 바뀌어 버렸어. 자, 우리 무엇의 원인이라고 정의되었던 게 하나가 더 있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힘이라는 애가 있는데 힘은 어떤 것의 원인이라 그랬어? 일. 뭐라 그랬어? 힘.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거. 상태 변화. 알짜리. 꾸겨진다. 물리를 하지 마. 머슬. 어렵다. 자, 힘은 모양이나 저 말이었는데.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라 그랬어. 그럴 수 있죠. 다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서 하나도 안 맞으면 어떡하냐. 모양이랑 운동 상태의 변화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럼 우리가 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안 해? 안 해요. 이 글을 보고서 이해해? 아니요. 아니지. 우리는 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얘를 밀었더니 얘가 움직였어. 내가 얘를 때렸더니 부서졌어. 그렇게 인식을 했잖아.
그래서 힘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열도 마찬가지야. 내가 얘를 만지고 있으면 내 손이 어떻게 돼? 점점 시원해진다라는 걸 느끼잖아. 자, 시원해진다는 걸 느끼잖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열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는데 얘를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참 어려움이 많아. 그러면 우리가 열의 전달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열의 전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 열은 무엇인가?부터 이해를 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태를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60페이지에 기체의 내부 에너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먼저 설명을 할 거야.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태 변화를 다시 기억을 해봐야 돼.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 액체, 기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있잖아 그 모임 뭐라고? 그 모임 있는 거 입자의 거리. 그치. 입자 사이에 거리가 차이가 나죠. 자, 그럼 얘네들이 차이가 왜 생겼어?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원인,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원인이 다 뭐야? 열을 받아서. 에너지 받아서 뭐라고? 열을 받아서. 그래. 시치가 돼. 그래, 열을 받아서 맞는데 열을 얻어서 하고 얘기를 하던가 열 에너지 때문이라고 그 느낌이 다르잖아. 맞아. 선생님이 배웠던 어떤 이제 물리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 우리가 옆에서 친구가 계속 쳐 때리면은 우리가 열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열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 열 받아 내가 옆에 친구가 계속 나를 툭툭툭툭 쳐서 내가 열이 받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니지, 움직이겠지.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움직임이 생기는 거야. 즉, 열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돼요. 자, 우리 요거 관계 배운 적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있어요. 언제 배웠지? 중3 때. 아니, 발전기 할 때. 고1 때 발전기. 아 핵융합 발전이랑 화력 발전의 원동력이 뭐야? 열 에너지를 가지고 뭐 한다고? 운동에서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린다. 물을 끓여가 무슨 말이야? 액체 상태에 열을 가해서 기체로 바꿨고 그 기체의 움직임, 열 에너지에 통한 운동 에너지를 통해 얘로 터빈을 돌린다는 말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열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데, 자, 기체의 특징을 조금 생각을 해보자. 기체는 분자가 어떻게 존재해? 개별적으로 존재를 하죠. 물 분자라고 합시다. 우리 계속 지금 아까 전에 물을 끓여 터빈을 돌린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계산을 하려면은 분자들이 각각 갖고 있는 모든 열 에너지를 다 계산을 해야겠지.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해. 그렇지만 얘네들이 한 개 한 개의 평균 에너지를 내가 계산을 해서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네들의 전체 개수를 곱하면 얘네가 갖고 있는 무엇이 돼? 전체 에너지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운동 에너지 어디서부터 왔다고? 열. 열. 그러니까 기체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뭐야? 열이야. 그 열을 측정하는 방법이 뭐고? 온도고. 따라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우리가 온도와 관련이 있음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다시 가보자. 자, 그러면 기체가 열을 어떻게 서로가 서로한테 에너지를 전달을 할까?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뭐야? 아까 전에 어떻게 했어? 갖다 박아요. 갖다 박았어. 충돌이 일어나야 돼. 모든 입자 사이의 변화는 우리가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잖아. 자, 그럼 저 상태를 다시 보자. 처음으로. 우주에서 내가 빛도 없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 더 이상 복사 에너지를 받을 수가 없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우주에는 충돌이 일어날 것이 있어 나랑? 없어. 그럼 내 열이 뺏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우리가 우주에 빠져나가면 어떻게 된다? 사실 얼어 죽지 않는다. 자, 이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오늘 얘기할 건 그래서 결국엔 열 에너지의 전달은 운동 에너지의 전달처럼 기체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 너네가 기억을 해야 될 사안이야. 이걸 기억을 못하면 나머지 게 별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또 지울 게 왜 이렇게 많아? 연휴 때 뭐 했어? 연휴 때 뭐 했어? 이건 나도 알지. 기억이 안 나요. 저 게임했어요. 게임 했어? 뭐 했어? 야 너네 지금 컴퓨터 2대냐? 네. 아 현명한 부분이거든. 쌤. 한 대만 안 돼요. 싸워요. 난 어릴 때 컴퓨터가 한 대라서 와. 형한테 맨날 뺏겼어. 많이 쓰고. 그래서 나는 근데 우리 형이 진짜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컴퓨터를 뺏겼으면 내가 방에 들어가서 자고 뭐하고 하면은 가만히 둬야 되잖아. 가만히 근데 안 둬요? 옆에 와서 게임을 꼭 구경하라 그랬어. 게임하는 거. 구경 안 하면 어떻게 돼? 리액션을 취해야 돼. 자기 옆에 있으래. 좀 집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좀 말고 자기랑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좀 그러면 안 되네. 그럼 맨날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끌고 나와. 근데 사실 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집 물 먹고 싶으면 물 가져오라고 하고 라면 먹고 싶으면 라면 가져오라고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무튼 자 앞으로 돌아와서 기체가 그래서 기체의 이 열의 이동 운동 조금 계속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열의 이동은 일단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뭐냐면 연력합체 영법칙. 자, 영법칙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뭘까? 얘 1법칙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본이어서. 아니. 1법칙, 2법칙 만들고 났더니 막 아차차 이거 안 넣으면 답이 없네. 그래서 너 0법칙 하고서 이름을 넣은 거야. 쌤 그러면은 3법칙 하죠. 3법칙. 어? 3법칙 하면 그보다 얘가 선행돼야 돼서 그래. 그럼 이거 말고 더 선행되는 게 나중에 나오면 마이너스 1법칙이에요. 아니지. 그러면 이제 땡땡땡땡 원리 이렇게 넣겠지 또. 와. 과학자들은 다 그러잖아. 딴딴다. 아무튼 그래서 얘가 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실 이 사실은 전부 다 알고 있지. 벽을 맞추면 안다니까. 내 손에서 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니까.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럼 얼음을 맞춰. 여기 맞으세요 여기. 철 같은 거 만져보고 하면은 다 느껴질 거야.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열에 대해서. 자, 이제는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도 얘기할 거 많아요. 얘를 설명을 하려면 먼저 기체의 부피와 압력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요. 자, 기체의 부피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측정하나요? 어떤 상자 안에 상자 안에 넣고 개미지지 않나? 아닌데.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측정해? 자, 이러한 상태예요. 여기에 있는 기체의 부피는 뭐야? 우리 화학해서 알잖아. 몰. 어? 뭘? 몰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데, 야, 1몰의 기체라고 해서 다 부피가 무조건 22.4리터야? 아니요. 아니지. 기체의 부피라는 게 정말 정의하기가 원래 어려워.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떻게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기체가 실제로 차지하는 부피는 많을까 적을까? 많아요. 많겠냐? 적어요. 야 기체 분자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다 차 있겠냐? 분자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아까 봤던 그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비례해? 속력의 제곱과 비례를 하잖아. 그럼 기체의 부피는 뭐냐면은 기체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통해서 원래 계산을 해요. 이게 정확한 정의야. 얘가 이만큼의 거리를 갖고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1초 동안 한 요만큼 움직인다라고 하고 어떤 애는 1초 동안 이만큼 움직이는 애가 있어. 그럼 두 기체 중에 누가 더 부피가 클 거라고? 밑에 밑에 게 더 많이 움직이니까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해서 얘가 부피가 더 크다라는 거야. 자, 중학교 때 보일의 법칙이랑 샤를의 법칙 배웠던 거 기억나니? 네. 이름은 기억나니? 네. 이름만 기억나지? 그 두 개의 법칙이 온도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였고요. 하나는 압력 변화에 따른 기체의 부피였어요. 뭐 사리를 느끼냐 너? 너 검은색 써? 버런트 많이 만든다니까. 얘 견문색 써. 뭐야? 많이 하면 연막 안에 들어있다 안 했네. 너 상기야? 우섭이야? 갑자기 견문색을 확 쓰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거 보일의 법칙이랑 샤를의 법칙 다시 얘기를 하면은 보일의 법칙이 온도일까 압력일까? 압력, 샤를의 법칙이 온도. 그렇지. 자,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감소. 감소한다.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온도가 올라갔어. 온도가 상승했어. 그러면은 열 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자, 열 에너지가 늘어나면은 얘가 어떤 에너지로 바뀐다고? 운동.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자,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얘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 즉 차지하는 부피가 커진다는 거야. 따라서 부피 증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보고서 보일의 법칙으로 봐야 돼. 압력은 대체 무엇인가? 이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압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기체의 압력 말고 고체에서 어떠한 물체로 내가 이렇게 누를 때 압력 면적이 작으면 압력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압력이랑 면적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었고요. 힘이 세면 압력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요거 했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먼저 기억을 해보자. 자, 그럼 기체는 나한테 어떻게 압력을 주는 거야? 면적으로. 가 아니라 힘으로. 자, 어떻게? how? 충돌. 충돌로. 충돌하는 거야. 누가? 입자가. 분자들, 기체 분자가 나한테 충돌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한 개 충돌한다고 내가 아프겠냐? 아니, 아파요. 아프면은 그 병이야. 그 정신병이야. 이형상. 실제로 그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프면은 신경증 혹은 정신증일 수 있으니까 병원을 가세요. 편안해요. 자, 분자의 충돌에 의해서 우리가 압력을 느끼겠지. 자, 그럼 이제 상황을 조금 하나를 두어 봅시다. 자, 이 통은 아주 단단한 강철통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온도를 올려도 부피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어떠한 기체 분자가 있는데 얘는 처음에는 속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그 다음에는 열을 받았더니 속력이 늘어난 거야. 자, 그럼 내가 여기에서 충돌하는 횟수가 어떻게 될까? 증가할 거야. 왜?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경로들을 따져보면은 이동하다가 벽면에 부딪혀서 다시 튕겨져 나와야 돼. 튕겨져 나오고 나서 다른 벽에 부딪히겠죠. 이때 얘 분자들이 이 벽에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지가 기체가 우리한테 주는 압력으로 바뀌어요. 따라서 기체가 이 벽면이 길이가 일정할 때, 즉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부딪히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면 충돌의 수가 증가해서 결국엔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 무슨 법칙? 샤르. 보일이라고. 아 진짜. 진짜 아 능지슈. 제대로 이게- 안 들어? 나는 어릴 때 보일이 한글로 뭐야? 끓다. 끌타잖아. 효. 그거 살짝 어떻게 돼? 이제 BOIL. BOIL이잖아. 요? 이거잖아. 그래서 보일의 법칙이니까 끓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보일이 아니던데 그냥 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일이 BOYL 막 뭐 이렇게 IIL 요거였나? BOE였나? 아무튼 검색. 이름이 달라. 철자가 달라 이름.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 했어. 어릴 때. 이름이 근데 꽤? 그러니까 나는 보일이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 거지. 끓는 것의 법칙. 응. 요즘 샤르는요. 쌤 BOYLE. BOYL이야. 어릴 땐 그랬었는데 니네 나이보다 어릴 때 한 중학교 때?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 말라라. 근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우리 하는 건 기체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W 1 어떻게 계산한다? 있어. FS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지금 F랑 S를 지금 찾을 수 있는 게 어딨어? 힘 요거 압력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S를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 증명법은 정말 간단해요. 원통 안에다가 기체를 넣었어. 자, 요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 기체가 있었는데 면적이 A고요. 압력이 P, 늘어난 길이가 L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기체가 늘어난 부피는 몇이니까?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은 기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지. 늘어난 부피를.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 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A 곱하기 L이 되겠죠. 자, 압력은 P는 A분의 F. 자, 그러면 우리 이제 FS를 찾을 수 있어. 이동거리 몇이야? L이지. L은 A분의 V. 자, 이제 대입을 합시다. 여기. F는 P. 이렇게 해서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PA 곱하기 A분의 V 해서 PV로 바뀌었어요. 자, 우리 보일샤를 법칙을 얘기를 했잖아. 그치? 우리 보일샤를 법칙에서 압력이랑 부피가 주는 게 뭐라고? 내가 여기다 열 주면 어떻게 된다? 부피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압력이 늘어나든지 둘 다 늘어나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보일샤를 법칙이 기체가 한 일이랑 관련이 있고 얘네들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열 에너지한테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 이해 안 되는 사람? 이 똑똑한 친구들 다 이해를 했구만. 예. 똑똑하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 건 중학교 내용을 복습한 거예요. 오케이, 일단 중학교 능지 되는 거 이거. 중학교 내용을 섞어서 복습을 해서 고등학교 걸 다 해줬으니까 이해를 해야지. 오, 시간 많이 가네. 아까 전에 서론이 길어서 그래. 근데 저희 20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카메라 이상한 거 만들어 먹어요. 오늘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쌤. 너 진짜 죽고 싶은 거야? 25분 했어요. 그 사람이 집중력이 30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 너, 25분이요. 너 뭐야? 너 뽀모도로 해? 뽀모도로 공부하는 거야?
그 30분하고 10분 쉬면 되는 거 30분하고 5분 쉬는 거야. 인마 30분하고 10분 쉬면 어떡해. 딱 좋은데. 응? 스키. 쉬는 시간을 2배로 늘려버리네. 딱 좋은데. 아쉬운 거지. 정확히는 25분하고 5분 쉬기를 아 네. 몇 번 하냐면 6번 해. 그리고 1시간 쉬었다가 또 20분하고 5분 쉬기를 또 6번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면 25분 딱 하고 5시간 쉬고. 쉽지 않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61페이지 보시면 돼요. 뭘 자꾸 할 만큼은 나와요. 잠깐만. 그래 61페이지 보면서 연락할 때 1번 길을 얘기를 할게. 너 많이 안 한다니까 오늘. 벌써 힘든데. 내가 하나 빼먹었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연력학을 공부를 할 때 그래프를 좀 많이 봐요. 항상. 안 돼. 이게 아무래도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프로서 측정을 해놓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해서 그래. 숫자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숫자 계산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 우리가 2단은 숫자 계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 거의 하지 않을 거야. 진짜, 예. 진짜 완전 일부분. 우리 연력학이라는 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지금 3년 동안. 했어요. 했어. 뭐 했어? 모르겠어요. 열 효율. 아. 그거 구하는 거랑 얘가 한 일 구하는 거 그거 2개만 할 건데 숫자 계산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얘를 우리가 실제로 하나하나 얘가 우리 역학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배운 게 그냥 요 2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볼 거야. 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 PV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무엇일까? P 곱하기 V겠지. PV는 아까 뭐였어? 1. 그래서 W 이퀄 PV로 PV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은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야 돼. 자, 우리가 방향이 반대인 것을 얘기를 하면요. 얘는 지금 부피가 증가한 거고 얘는 부피가 감소한 거야. 자, 부피가 늘어났다는 것은 내가 열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받았다. 그럼 부피가 줄어든 건 내 열이 어떻게 됐다? 뺏겼다. 뺏겼다. 그러면 내가 얘 열이 뺏겼으니까 내가 일을 했을까 아니면 일을 받은 걸까? 받았다. 일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받은 일과 한 일을 뺀 나머지 부분 있죠? 어디? 요 파란색만 있는 부분. 요것이 실제 기체가 한 일이 돼요. 네, 요것도 잘 기억을 하세요. 더워. 힘들다. 뭔가 아무것도 안 해도 왜 이렇게 힘들지? 하시잖아요. 오늘 술을 마시는 건가? 역시 알코올. 세상에 원래 다 그런 거.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자, 내가 기체한테 열을 줬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자. 기체한테 열을 주면 어떻게 될까? 진짜 뒤를 빨라져요. 그게 빨라지는데 그게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라고? 압력이. 압력이랑 관련이 있어. 자, 빨라지면 또 이제 누구랑 관련이 있다고? 열은 여기 있잖아. 빨라집니다. 힘. 그 힘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거리. 그건 뭐라 그랬어? 이동거리. 그러니까 걔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고. 1. 충돌. 우리 무슨 얘기했어 지금까지? 잘 어울렸어요. 보일샤를 법칙 얘기를 했잖아. 어떤 거랑 관련했어? 고체, 액체, 기체. 부피. 피. 진짜 고익기는 진짜 너는 나가라 그래. 뛰어내려. 어쩔 수 없는 그럼 거지. 이제 정말 간단하고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자. 물을 내가 기체에 불을 이렇게 갖다 놨어. 그럼 어떤 게 올라갈까? 수증기. 와 진짜 미친. 잠깐만. 어떤 물리량이 올라갈까?
온도가 올라갈 거라고. 네. 그 온도가 내부 에너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유.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은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얘가 그 열로 일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배우가 뭐라고요? 내부 에너지. 아, 내부 에너지. 자, 요거는 그냥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나의 온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역학 제1법칙을 얘기를 할 건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일단 부호랑 물리량이 없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요. 자, 열이 0보다 크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 열을 받았다 아니면 줬다? 열이 뭐 받아라고요? 열을 받았다야. 열 받음이야 이거. 왜 이게 열 받음일까? 얘가 플러스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증가하겠지. 증가할 수 있잖아. 그쵸? 자, 부피가 증가하면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올라가야 되잖아. 따라서 얘는 열을 받은 상태고요. Q가 0보다 작으면은 열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잘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수능 특강에 보면은 4번에 제 4종, 아니 제 1종이거든요. 1종 연구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와. 아, 이거 유튜브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영상을 찍고 있어가지고 보여주면 저작권 때문에 또 잘릴 거 아니야. 잠깐 끄었다가 링크 올리고 싹 보여주는 그런 느낌. 그냥 하자. 끝낼게요. 네, 잠깐 끊어봐. 자, 그래서 쌤 우리 잘못 눌렀는데요. 멍청한 놈도 그 끊겼지 동영상. 새로 찍어. 불화예요. 자, 그래서 열역학 제1법칙 요 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봅시다. Q 이퀄 짧고 델타 U 플러스 W. 자, 식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통 네 가지를 얘기를 해. 생각해봐. 내가 열을 줬더니 일도 했고 온도도 올라갔대. 그럼 우리가 그런 거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건을 구입하는 거야. 자, 우리가 왜 물건을 구입할 때 고민을 할까? 같은 돈 안에서 더 큰 효율을 원하잖아. 그렇지? 그럴 때 모든 조건을 고려하면 어떻게 돼?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메시 20조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시 20조 가지고서 어떤 것들을 꾸려야 될지 내가 더 좋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다가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20조의 가용 예산 안에서 나는 그래도 컨트롤이 조금 더 되니까 스트라이커랑 미드필더 위주로 짜고 걔네들은 조금 내리고 수비수 골키퍼 위주로 짜면은 뭐 공격은 내가 그냥 컨트롤을 극복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 짤 수도 있잖아.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뭐야? 균등 분배를 하는 게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는 나의 그 얄팍한 생각이 들고 이상하게 근데 인간은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으면서 무언가 고려할 게 많아지면은 사람은 선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해.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줄여줄 거야. 그래서 내가 팀을.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거는 변수가 몇 개처럼 보여? 3개. 실제는 네 개의 변수예요. 막 비우니까. 그러니까 변수를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상수 형태로 하나씩 바꿔가는 거야. 자, 첫 번째 제일 쉬운 것부터 할 거예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등압부터 할 거야. 압력을 일정하게 만든다. 델타 P가 상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냥 P가 일정한 상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실제로는 이거 델타 P가 아니라 그냥 P야. 델타 P는 압력이 일정하면은 어떻게 돼? 값이 0이 돼버리잖아. 근데 부피 증가하면 안 되니까 그냥 P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압력이 상수야. 압력이 일정해. 그러면 내가 열을 주면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떠한 애한테 열 주면은 무엇이 늘어나? 이거 뭐라고? 그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뭐라고? 열. 온도. 온도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커져? 부피도 커질 거야. 네. 이게 다야. 등압 과정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상수로 두는 순간 나머지 것들만 신경을 쓰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플러스로 이거 그냥 샤르레 법칙이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무엇이 늘어난다? FP. 부피가 늘어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프상에서 하나 봅시다. 그래프상에서 보게 되면요. PV 그래프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러한 등 온선을 그려주게 돼요. 자, 등 온선이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무엇이 일정할까? 온도가 다 같은 애들이에요. 자, 압력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보조사 하나 쭉 그으면 얘네들이 압력이 다 일정하겠지? 자, 압력이 일정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됐어? 증가했죠. 그리고 온도도 어떻게 됐어? 높아졌어요. 여기를 T1, T2라고 하면은 T1이 T2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얘가 온도가 증가하면서 부피가 팽창을 한다. 이게 등압 팽창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반대로 가면 이게 뭘까? 열이 줄어들면 온도도 줄어들고 부피도 줄어든다. 이건 등압 수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등적 과정 볼게요. 등적 과정은 적이라는 글자가 뭐냐면 부피라는 뜻이야. 그럼 무엇이 일정하다? 부피가. 이제 부피가 일정하면 아까 전에 깡통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무엇이 올라가? 열을 받으면 압력이 올라가요. Q 이퀄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쓸 때 델타 V가 일정하고요. 따라서 열을 받으면 온도와 압력이 올라갈 거다. 그래프로 그리면요. 이렇게 부피가 일정한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열을 받으면 압력이랑 온도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자, 그래프의 모양 잘 기억해야 돼. 내가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무슨 과정이라고? 등적 과정이고 수평으로 이동을 하면은 등압 과정이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고 있냐? 어제 술 마셨어? 아니요. 그만 마셔. 선생님 어디까지예요? 오늘 요거까지 할 건데? 요거 뒤에 두 개 등원이랑 단열 과정 하고 끝날 거야. 그게 어디 있어요? 어? 그게 어디 있어요? 뭘 어딨어? 63페이지 하고 끝난다는 건데. 아, 다 했어. 과정 두 개만 더 보고 끝날 거야. 지우개질 하는 게 너무 힘들다. 나한테 도라에몽이 있었으면 좋겠어. 뭐든지 다 해줄 텐데. 나무 헬리콥터. 도라에몽 한국은행 털어줘. 도라에몽 대곡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해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공부할 필요 없어. 도라에몽 챗GPT 대곡고등학교 시험 문제 유출해줘.
우리 GPT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등원 과정. 등원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 등원선만 이렇게 그려요. 등원선에 등원선만 이렇게 그릴 거고요. PV 그래프니까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Q는 델타 U 플러스 W였는데 온도 변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되겠죠. 그렇지. 그러면 얘랑 P랑 V가 변화를 할 텐데 어떻게 변하는지 잘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열을 받았으니까 무엇이 늘어나고 있어? 부피가 늘어나고 있지. 그렇지. 약간 부피가 쭉 하고 늘어났어요. 자, 부피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됐어? 압력은? 감소했죠. 따라서 등원 과정은 열이 증가하면 압력은 감소하고 부피는 증가한다. 열이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하고 부피는 감소한다. 요거 차이가 좀 있으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이번에는 오르락 내리락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열 과정이 있어. 그리고 이거 등원 과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열이 그대로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뀌어? 1로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이거 단열 과정 너무 힘들어하니까 빨리 해줄게. 단열 과정은 Q 이퀄 델타 U 플러스 W에서 누가 0이야 이제? 열이 출입이 없는 거야. 따라서 이 값이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델타 U 온도 변화가 1의 반대 역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자, 그래프의 형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열 팽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열 팽창 같은 경우는 본인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건데 어디서 들어봤냐면은 다음 페이지 보면요 64페이지 밑에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우리가 단열 팽창을 얘기를 해요. 구름의 생성 과정에서 얘가 위로 상승을 하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커지지. 부피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 내부의 에너지가 감소하게 된다. 자, 이거 과정을 조금 얘기를 하면요. 원래 부피가 팽창을 한다는 건 뭐야? 외부로 일을 한다는 거잖아. 일을 한다는 건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내가 열 에너지를 받은 게 없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겠죠. 그 내가 갖고 있는 애가 무엇이다? 기체의 내부 에너지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쓴 만큼 내가 일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따로 없고 완자에 혹시 여기 부분이 안 풀려 있으면 완자로 푸세요.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 문제를 지금 풀 수가 없어서 이거 끄세요.